F-15K는 2000년대 초반에 최초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상공을 지키고 있는데요. 연식이 꽤 되어 과거의 구식 부품들을 최근에 개발된 부품으로 개량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보잉사가 우리나라의 주력 공군기 F-15K 업그레이드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F-15K의 개발사인 보잉사가 F-15K의 대량 업그레이드 비용을 900억으로 책정하였는데요. 기존 구식 레이더를 능동배 열레이사 레이더로 바꾸고 AAUE-39,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등 항공 전자장비의 교체가 주요 대상인데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싼 것이죠. 이는 최근에 5세대 전투기인 F-35A 가격이 900억 이하인 것에 비하면 한 세대가 뒤떨어지는 4세대 전투기 1대의 성능 배량 비용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총 58대의 F-15K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 업그레이드 비용이 약 5조 원대가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방안보협력부는 2019년 10월 29일 F-15J 전투기 98대를 F-15EX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보잉이 45억 달러 한파로 약 5조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8대 업그레이드 비용과 일본의 98대 업그레이드 비용이 똑같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F-15J는 F-15EX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대당 5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보잉이 우리나라의 다른 조건도 내밀었습니다. F-15K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F-15J와 비슷한 가격으로 낮추어 총 개량 비용 3조 4천억 원에 해주는 대신 새로운 F-15EX 20대를 2조 원에 도입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요. 회사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용 추구는 당연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최대 고객이라 VIP 대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와 같이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보잉사의 악수를 두는 것인데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시제기 최고식과 함께 미국의 유명 뉴스 채널 CNN에서는 흥미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KF-X의 정식 명칭을 출시하여 세계 초음속 전투기 제조국이라는 엘리트 집단에 합류했다. 이 보도는 KF-21 보람회가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5세대 전투기의 전 유물인 내부 무장창이 없어 레이더 반사가 많은 무장을 외부에 탑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보람회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으며 무장 능력도 더 탄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차라리 업그레이드 비용을 KF-21 구말에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로 KF-21 보람회 전력화가 빨라지면 초기 도입에는 돈이 더 들 수 있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블록 업그레이드에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개량 사업 비용은 훨씬 쌀 것으로 예상인데요.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은 자국산 전투기가 없어 F-35 도입과 F-15J의 업그레이드를 일찍이 진행했는데요. 평소에 일본이 주목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KF-21 보말의 출고 소식이 야후 재팬에 발빠르게 게재되면서 일본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야후 재팬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어조로 출고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네티즌 반응은 일본 최초의 국산 전투기는 1923년에 제식 채용된 10년식 미츠비시 함상 전투기인데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1세기 냈는구나. 힘내세요. 군용 헬기 개발에 실패한 나라가 전투기를 국산화할 수 있는 것인가요? 30년 전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제조하지 못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본 느낌이에요. 꼭 일본산 부품을 한 개도 쓰지 않고 만들어주세요. 이종 이름도 굉장히 약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의 KF-21 보람회를 부러워하는 일본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좋겠네. 디자인도 성능도 다 좋다. 미국이 거부한 최신 A사 레이더와 새로운 기술을 국산화하여 탑재할 수 있다면 참고할 만하다.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신기술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서 즐겁다. 전쟁은 싫지만 그래도 한국의 신기술은 역시 싸움에서 태어난 거야.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능이나 의장에 운운하고 싶어지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만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돼요. 일본 순수 국산으로서는 F1 이후 끊겼고 항공기 제조에 있어 다른 나라의 의존이 강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국산 기술로 개발했는지는 수수께끼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한 것은 훌륭하다.
성능이 어떨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에게 우습게 보이면서 돈이나 갈취당하는 일본보다 낫다 등 우리나라를 통해 자국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주로 조롱하는 KF-21 보라매의 심장은 외국산인데 어떻게 이것이 국산 전투기이냐의 말처럼 현재 최고로 시급한 것은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이것도 곧 외국산 엔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에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2021년 4월 성공적인 CJ1호기 출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유일무이한 엔진 제작 기업으로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산 헬기 수리원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이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올해 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 채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우주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액체, 로켓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를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처음 납품했는데요. 우리 전투기들의 100% 국산화의 미래가 상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F-21 보라매 개발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한 4세대 전투기와 적기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라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주요국의 항공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보다 성능이 한 단계 낮은 KF-21 보라매를 5년에서 6년 뒤에 양산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죠. 전투기는 300대 이상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납품을 120대를 빼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180대 이상을 실제 수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도 남겼죠. KF-X 사업이 그간 7차례 있었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6차례나 타당성 없다고 결론이 나온 주요 이유였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CNN에서는 KF-21 보라매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KF-21 보라매는 한국 군군의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외국군을 상대로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이 크다고 말합니다. 태국, 필리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라크도 전투기 구매 고객이 될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는데요. 이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로부터 FA-50 경복격기를 구매한 국가들로서 FA-50에 의해 생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운용한 KF-21 보라매를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만약 KF-21 보라매를 수출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국산 무기는 세계적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이전 5년 대비 2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 시장의 2.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나라의 전투기 사업의 끝이 아닌 시작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뤄야 할 자주국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에 이뤄야 하는 이유는 스웨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같은 중립국인 노르웨이, 벨기에가 독일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는 걸 보고 독자 무기체계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자국 영공을 수호하는 드라켄과 비겐, 전투기는 이 과정에서 나왔고 스웨덴은 중립국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작지만 강한 전투기로 평가받는 브리텐이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전투기 개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스웨덴 정부는 지금도 항공산업의 맥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 도입 10년이 지난 전투기를 중고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먹거리를 만들어줄 테니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라는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보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CL-235 수송기를 수출할 정도로 1990년대 초까지 동남아 항공산업의 선두를 달렸던 인도네시아는 그 반대의 뒤를 걸었습니다. 기술의 아버지라 불렸던 바하루딘 유숙 하비비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부터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했지만 1990년대 말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에 맥을 못 추고 몰락하게 된 겁니다. 결국 기술의 조화를 당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조차 눈앞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개발팀 말대로 KF-X 사업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자 전투기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가 더 크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미사일도 개발하고 전투기 선릉개량도 해나갑니다. 실제 KF-21은 향후 스텔스기를 연대에 둔 형상으로 제작됐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들 진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 또한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F-15K는